지금 시간은 오후 6시 39분이고요. 일 갔다가 들어와서 좀 쉬었고 제가 이제 러닝하러 가거든요. 뭐 계속 해왔던 건 아니고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뛰면 좋겠다 싶어서 지난주에 한 번 뛰었고 2번 뛰었고 그 다음에 오늘 씻기 전에 한 번 더 뛰려고 이제 준비 중인데, 그렇게 하기 전에 제가 지금 읽고 있는 병렬 독서 병렬 독서까지는 아니고 이제 읽으려고 책을 엄청 빌려왔고요. 그리고 또 읽고 싶은 책이 있어가지고 교보문고에서 책을 시켰는데 오늘 방금 막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보여주는 아주 짧은 영상을 찍고 이제 나가보려고요. 그래서 우선 저는 병렬 독서를 좋아해요. 그리고 대부분 병렬 독서로 책을 읽는데, 근데 웬만하면 가능하다면 최대 2권에서 3권을 넘어가진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많이 읽는다고 해서 이게 또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개인적으로 책을 한 2권에서 3권 정도만 읽었는데 이번에 도서관에 가서 책을 4권을 빌려왔고, 저번에 빌린 거에서 총 도서관 책을 6권을 빌렸고, 그리고 책을 또 한 권 더 샀고, 책을 한 6권을 더 샀죠. 그리고 이제 밀리 서재에서 지금 또 읽고 있는 책들이 있고요. 그래서 총 지금 몇 권의 책을 지금 읽고 있냐면 하나, 둘, 이제 밀리 서재에서는 2권의 책을 읽고 있어요. 첫 번째는 Social Behavior라는 책입니다. 시몬스 침대, 잠시만요. 어디까지 얘기했지? 시몬스 침대 아시죠? 그 가구 만드는데 거기에 부사장님이 지은 책입니다.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운영해야 될지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솔직히 아직 잘 제대로 안 읽어가지고. 일단 근데 처음 부분 읽어보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말하지만 이런 책을 추천하는 거는 이제 브랜드 마케터시거나 아니면은 1인 개인 작은 브랜드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거나 이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는 추천을 하는 거고요. 첫 번째 소셜 비헤이비어 읽고 있고, 두 번째는 무조건 팔리는 스토리 마케팅 기술 100이거든요. 이거는 심리 기술 100도 있어요. 시리즈예요. 이것도 결국엔 마케팅이에요. 마케팅을 할 때, 컨텐츠를 만들 때 어떤 형식으로 스토리를 끌고 오면 좋을지에 대해서 팁도 알려주고, 이런 방법을 써봐라 라고 해서 이렇게 좀 알려주는 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더 많이 활용을 해서 제가 일하는 거에도 좀 적용을 시켜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밀리 서재에서는 총 2권의 책을 읽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빌린 책인데 이거는 내일 반납합니다. 다 못 읽었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제가 전 영상에서 말했는데 철학, 시, 인문학, 고전문학 뭐 이런 것들을 왜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철학은 조금 철학은 좀 이해가 가요. 철학을 왜 읽어야 되는지. 이 철학을 알므로 인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철학이 많은 도움을 준다라는 거는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어렵다. 이게 유명하더라고, 철학과 관련돼서는. 진짜 이 제목 자체가 너무 끌리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한테, 저처럼 철학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끌리는 제목인 것 같아요.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삶의 무기. 근데 반전, 한 장도 안 읽었어요. 어떡하지? 이거 내일 반납해야 되는데. 다시 반납하고 빌리려고요. 그리고 묘생만경이라고 해서 교보문고에서 봤던 책이에요. 책 제목부터 2마리의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집사에게 너무나 매력적인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빌려봐야지 했는데 근데 속았어요. 저는 묘생만경이라고 해서 이 고양이가 사람처럼 이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바라보는지 뭐 이런 거 알려주는 아니 이런 거를 말하는 소설책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김현중 작가님의 단편 소설을 여러 개 묶어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책 내용이 고양이가 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가족이 전부 시골로 내려가요. 그러면서 이 고양이도 시골로 내려갔겠죠? 근데 이 고양이가 보통 고양이가 아니에요. 엄청난
똑똑한 고양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고양이가 아니고, 그래서 이 고양이는 막 새벽에 사람들 잘 때, 가족들이 잘 때 자기가 컴퓨터를 켜가지고 위키피디아 검색해보고 공부하고 이 기계 사용하는 법 알고 막 이런 정말 똑똑한 고양이에요. 이 집에 고양이만 사는 게 아니라 몇 마리의 닭도 있고 강아지도 있습니다. 얘네들은 밖에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서 동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을 고양이의 시선으로 보고 자신이 스토리텔링을 하는 그런 첫 번째 단편 소설이었습니다. 첫 번째 책부터 사실은 너무 좀 보기가 힘들었어요. 만약에 제가 고양이를 키우고 있지 않았더라면 재밌게 봤었을 것 같아요. 고양이를 키운 이후부터는 동물에 대한 마음이 그냥 동물이다. 이렇게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되게 좀 감정이입도 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근데 여기서 막 닭들이 서로 막 싸우고 닭이 강아지를 이용해서 막 자기 친구를 막 이렇게 탁 해버리고 그런 동물적인 것들을 막 표현을 적나라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는 내내 인상이 찌푸려지고 좀 보기가 많이 좀 힘들었다. 그래서 그 다음 소설 읽는 것도 좀 벅차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첫 번째 묘생만경 단편 소설만 읽고 스톱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내일 반납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빌린 책이 네 권입니다. 이거는 그제 빌렸어요. 제 꿈이 숲에서 평화롭게 살면서 책 읽고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숲 공부를 또 하고 있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추천해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이 바로 숲에서 우주를 보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정말 유명한 책이래요. 저도 몰랐어요. 미국의 생물학자이자 작가로 계신 분이 지은 건데요. 이게 단순히 어떤 숲에 대한 내용을 말한 게 아니라 과학적 탐구와 문학적 글쓰기를 훌륭히 결합한 작품으로 평가받았고 그래서 2013년 미국 교양과학 부문 최고의 화제적으로 떠올랐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책을 꼭 읽어보기를 추천하셔가지고 딱 마침 있더라고요, 도서관에. 그래서 이 책을 하나 빌렸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한 10페이지도 안 읽은 것 같은데 왜 여기에서 문학적 글쓰기가 탁월하고 훌륭하다라고 말했는지를 이해가 됩니다. 처음 부분만 읽어봤는데도 저는 그런 경영, 마케팅, 브랜딩처럼 뭔가 딱딱딱 떨어지는 그런 문장에 조금 더 익숙한 사람인데 이건 좀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많은 상상력을 가지면서 읽어야 되는 책 같아요. 그래서 아마 문학적 글쓰기가 탁월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빌렸던 책은 숲은 고요하지 않다. 생물학을 전공하신 분이 지으신 건데요. 신기하게도 야생 토끼의 커뮤니케이션 행태에 관한 연구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과학적 탐구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도록 그렇게 활동을 하시고 그런 활동의 일환으로 이 책을 지으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숲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 게 어떤 생물학적인, 과학적인 것도 물론 당연히 필요하지만 좀 인문학적으로 접근하고 싶어요, 숲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알려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서 사실 이거는 앞부분을 읽고 빌린 게 아니라 그냥 제목 보고 빌렸습니다. 숲은 고요하지 않다. 뭔가 좀 인문학 느낌이 나가지고 아닌가? 어쨌든 이렇게 빌렸었고요. 세 번째로 빌린 책은 식물의 인문학입니다. 이건 대놓고 인문학 이러죠? 네. 좀 오래된 책 같아요. 이게 색깔이 많이 바랬습니다. 이 책은 한국인 박중한 작가님이 지으셨습니다. 아하. 이분이 중국에서 친환경 농업과 사막 녹화 사업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대요. 힘들었지만 식물을 통해서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은 자연과학자만의 것이 아니다. 저널리스트의 것이기도 하고 농부의 것이기도 하다. 식물 세계는 인간 세상과 정말 닮았다. 그래서 색다른 식물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 저도 이제 그 숲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단순히 우주만 신기하고 놀랍고 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식물 자체, 이 숲 안에 있는 작은 생물도 너무너무 신기하고 대단한 것 같아요. 얘네들끼리 자생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래서 이분의 말을 조금 이해가 될 것 같고 실제로 이분이 이런 숲과 관련된 사업을 하셨잖아요.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싶어가지고 이 책을 한번 빌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린 책은 숲과 상상력입니다. 잠깐만 같은 분 지으신 건 아니네.
어쨌든 강판권 님이 지으신 책입니다. 이분이 숲해설가 시나리오 책도 지은 것 같은데? 이름이 비슷한 것 같은데? 강판권님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계속해서 농사일을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하다가 사학과에 입학을 하신 다음에 역사학도의 길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중국에서 석사학위를 받으셨고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지금은 자신만의 학문 세계를 만들기 위해 너무 멋있다. 자신만의 학문 세계. 인문학과 식물을 결합하는 공부에 몰두하고 있다. 너무 좋아. 와, 책을 진짜 많이 쓰셨어 이분이. 책 많이 쓰셨어. 그래서 자신을 나무 인문학자라고 부르시네요. 나무 인문학자의 숲 산책. 이분은 그냥 어떤 식물이나 나무 전체적인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나라에 있는 숲을 찾아가셔서 거기에서 깨달은 것들을 작성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총 4권의 책을 빌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 책을 소개할게요. 뜬뜬뜬뜬. 바로 송기령 박사님의 시대예보 책입니다. 송기령 박사님 책은 그냥 하지 마라던가? 그거 하나 읽어봤고 또 읽어본 적이 있나? 그리고 이분의 인터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가 이 책이 나온 지 사실은 꽤 됐어요. 제 기준으로는. 이게 언제 나왔지? 2023년 9월 25일. 아직 1년이 안 됐네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 책을 나온지 알지만 굳이 빌려보진 않았어요. 이상하게 꼭 마케팅 엄청 많이 하고 막 유명하다 사람들이 다 읽는다라고 하는 책들은 제가 읽기가 싫은 거예요. 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한 거. 이 책이 막 그렇게 홍보도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사실 좀 손이 안 갔어요. 그래서 밀리서재 나오면 뭐 그때 뭐 봐보지 좀 이런 생각이었는데 끝까지 안 나와요. 이번 책은 이거는. 그래서 그냥 시간이 되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우연히 제가 송기령 박사님의 최근 인터뷰를 보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책 내용과 함께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진짜 이분 인터뷰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지? 라는 그런 좀 놀라운 감탄을 매일 하거든요. 역시나 그 인터뷰에서도 제가 좀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밀리서재 검색해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냥 사서 봐야겠다 해가지고는 남편이랑 서점 데이트 갔을 때 그때 저는 이 책을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여기 이 정도 읽었어요. 이 정도. 뭐 아직 절반은 다 안 읽었지만 오래 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말 그대로 퀄리티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일을 해야 된다. 인 것 같아요. 그 내 일이라는 게 사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물론 괴롭고 힘들기도 하잖아요. 내가 항상 어떻게 좋아하는 일만 하겠어요. 근데 그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거를 위해서 하기 싫은 일들을 어떻게든 하면은 그게 진짜 잘 사는 삶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 책을 좀 읽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끝까지 안 읽어봤지만 좀 그런 생각에 좀 확신을 더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로 북하우를 할게요. 이건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제가 무슨 책을 샀냐면요. 진짜 엄청 고민하다가 샀습니다. 진짜. 내가 이 책을 샀단 말이야, 진짜? 나 읽을 수 있을까? 괜히 산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책을 소개하기 전에 다른 책 하나 소개를 하자면 몽글몽글 아이패드 드로잉이란 책입니다. 너무 귀엽죠? 제가 영상에 막 손그림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좀 배워보고 싶은 게 어쨌든 아이패드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심심할 때마다 하려고요. 그리고 일을 하다가 힘들거나 좀 번아웃 올 것 같거나 좀 무기력해질 때는 일과 아예 관련 없는 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트적인 그런 행위를. 이게 아트잖아요. 어쨌든 아이패드로 하는 거지만 그래서 한번 이걸로 해볼게요. 그리고 진짜 오늘 영상이 주인공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권 시리즈물. 뭘까요? 근데 뭔가 뿌듯하다 있으니까. 내가 읽을지 안 읽을지 모르겠지만. 짜잔. 해리포터입니다. 그냥 해리포터 아니고요. 원서입니다.
제가 그때 원서 읽어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제가 한글판은 다 읽었거든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한글판이 영화보다 훨씬 1000배 만배 재밌었는데, 그리고 언제 읽었지? 중딩 때 읽었나? 어쨌든 이거는 영국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판이 있고 영국판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영국판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누구죠? 이분이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나라 분이시죠? 영국이잖아요. 영국 그 영어로 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말씀은 영국 원작을 읽어봐야 된다라고 해가지고는 진짜 고민하다가 샀습니다. 제가 읽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를? 읽어야겠지. 읽어야지. 응? 이렇게 샀는데 안 읽으면 말이 돼? 말이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되게 가볍다 생각보다. 이렇게 가벼워. 운동이 되겠어 이걸로. 응? 또 한번 꺼내볼게요. 어떡해. 대박. 저는 그 해외 책들이 이런 종이로 한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조금 더 두꺼운 것 같은데 일반 그 종이보다. 와, 침 냄새. 좋아. 이걸로 이제 또 영어 공부도 하고 그럼 되니까. 이렇게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들과 그다음에 새로 산 책을 소개해봤습니다. 이거 진짜 짧게 그냥 말하고 끊으려고 했는데 거의 한 30분 말한 것 같아요. 나 이제 운동 가야 되는데. 가기 싫다. 운동 가야겠자.